최은영은 롯데 가문의 일원으로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인 신정숙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신동빈과 신동주 회장 등과는 사촌관계이며 농심의 신춘호 회장은 그녀의 외삼촌이죠. 그녀는 박근혜의 모교인 성심여고를 졸업하고 일본 세이신여자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985년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조수 회장과 결혼식을 올렸으며 결혼 이후 약 20년 동안 내조에만 전념했었죠. 조수 회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딸들을 위해 요리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남자였습니다. 최은영은 인터뷰에서 남편에 대해 이렇게 말했었죠. 남편은 1년의 반은 해외 출장을 다녔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주로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가족 4명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곤 했죠. 남편 조수호는 한진해운 상무를 시작으로 한진해운과 인연을 맺은 해운업계의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진그룹의 창업주인 조중훈 회장이 사망하자 장남인 조영훈은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을, 차남인 조나무가 한진중공업을, 삼남인 조수호가 한진해운을 맡게 되었죠. 조수호가 운영하는 한진해운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운사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전용 터미널을 구축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멤브레 인형 LNG선을 취항하고 독일 회사를 인수하는 등 공격적인 경영을 이어나갔었죠. 그리고 그는 딸이 있어서인지 여성은 배에 태우지 않는다는 금기를 깨고 국내 최초로 여성 해기사를 선발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성 주재원을 파견했으며 국내 최초로 여성 1등 항해사를 배출하기도 했죠. 그렇다고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라 철저한 완벽주의자로 가장 싫어하는 말은 대충대충이었습니다. 해운업의 생명이 서비스인 만큼 완벽한 수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경영 철학이었죠. 그리고 조 회장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국제통으로 통했는데요. 우리나라가 국제회사기구 상임이사국 가입을 위해 나설 때 정부가 로비스트로 낙점할 정도였죠. 당시 조 회장은 각국의 대표를 찾아다니며 협력을 요청했고 이사국 선임을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조수호는 한진해운을 세계 7위의 거대한 해운사로 성장시키는 등 경영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2006년 조 회장은 폐암으로 별세하면서 가정주부였던 최은영이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경영은 최은영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이미 현대그룹에서 정몽원 회장 별세 이후 현정훈이 경영권을 넘겨받은 사례가 있었죠. 공교롭게도 국내 해운업의 두 대표 기업을 며느리 출신이 이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최은영은 취임과 함께 경영권 안정화에 노력하며 나름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며 직원들 간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기에 임직원 자녀들을 초청하여 미술관을 관람하고 엄마가 된 여직원들을 따로 초청하는 등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당시 최은영은 해운업 호황기에 취임한 덕에 일부 비판에도 불구하고 경영 능력이 크게 시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해운 여제로 불리며 매출액 10조 원을 달성했고 스페인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공로로 스페인 시민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해운업은 세계 경제의 호황 속에서 성장해 나갔고 최은영의 한진해운은 선박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이에 대한 요금인 용선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극의 씨앗으로 한진해운이 몰락하는 단초가 되었죠. 한진해운 몰락의 시발점은 외환위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외환위기 당시 정부는 재벌기업의 부채 비율을 200%로 낮추라는 요구를 했는데요. 한진해운 같은 해운산업의 경우에는 이를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척에 수백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선박을 자기 자본만으로 구매하기는 힘들어 은행에서 돈을 빌려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었기 때문이죠. 해양수산부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부채 비율 기준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예외용을 추진했으나 외환위기 속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예외는 없다는 논리에 막혀 한진해운 또한 200% 룰을 적용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해운사들은 신규 선박을 거의 구매하지 못했으며 이미 샀던 대형 선박조차 팔아야만 했죠. 이처럼 당시 국내 해운사들이 수백 척의 선박을 헐값에 내놓은 반면 중국과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며 선박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해운호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한국은 보유 선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높은 용선료를 부담하며 선박을 빌려야만 했죠. 여기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주문이 폭주했고 최은영의 한진해운은 이 호황을 장기 호황으로 판단하여 높은 용선료로 장기 계약을 맺는 최악의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약 직후인 2008년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을 하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 해운 시장은 대위기를 맞고 말았죠. 여기에 머스크 등 거대 해운사들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통해 대대적인 저가 수주에 나서는 치킨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처럼 해운업의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으며 운임이 반토막난 상황에서 한진은 높은 용선료를 지급하면서 적자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과거 장기 계약한 높은 용선료는 한마디로 상투를 잡는 결정이었고, 그렇게 한진해운은 최은영 회장이 부임한 7년 동안 부채 비율은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결국 2014년 최 회장은 경영권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겼습니다. 사실 조양호 회장과 최은영 회장은 과거 대립각을 세워왔는데요. 최은영은 한진해운이 한진그룹에서 벗어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반면, 조양호 회장은 창업주가 일궈온 육해군 종합물류 회사의 틀을 유지하고자 했죠. 최 회장이 계열 분리를 목적으로 한진해운 홀딩스를 설립했을 당시 조 회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은 한진해운을 회생시키려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말았고, 결국 한진해운은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7위 한진해운은 몰락하고 말았죠. 최은영은 한진해운이 몰락하던 와중 경영에서 발을 뺐으며 그 과정에서 실속은 챙기고 책임은 지지 않는 모습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급여와 배당금으로 200억 이상을 챙겼으며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을 넘길 때도 퇴직금을 챙기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청문회에서도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사실상 최은영 청문회로 그녀는 즉인석에서 눈물을 흘렸으며 의원들의 다양한 질문에는 논점을 회피하며 화제가 되었었죠. 제가 가정주부로 집에만 있다 나와서 전문성이 부족했다. 전 경영자로 도의적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 제 주제에 걱정을 한들 그렇지만 등의 표현을 쓰기도 했죠. 그러나 정작 자신의 책임 및 부담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진해운 몰락의 책임을 지고 사죄를 내놓을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며 실질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논란이 확산되자 100억 원의 사죄를 출연하면서 개인 재산의 3분의 1을 내놓는다고 강조하며 빈축을 사기도 했죠.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하여 손실을 회피했고, 이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었죠. 그녀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화장을 안 한 민낯으로 나타났으며 머리에는 흰머리가 많았고 평범한 티셔츠에 가디건을 입고 가방은 에코백을 들고 나오며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자들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평소에 입고 있던 고가의 옷을 입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최은영 회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2억 원을 물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말하며 그녀를 질타했죠.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주가가 급락한 것을 보면 일반 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범죄이다. 한진해운의 파산은 글로벌 해운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핵심 인재 상당수는 머스크 등 해외 기업으로 넘어갔으며 한국 해운업에 대한 국제 신뢰도는 급락했고, 화주들은 한국 해운사에 대한 보이콧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형 해운사가 합병을 발표했으며 대만은 한진해운 사태를 거울 삼아 자국 해운사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결정했죠. 그리고 중국은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진해운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복이 심한 해운업에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상시 운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 결정에 있어 전과 같은 실수가 반복돼선 안 될 것이다. 실제 국내 해운업체들이 취약한 이유는 용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과거 외환위기 직후 정부가 부채 감축을 추진하면서 해운업체들이 보유 선박을 넘기고 용선으로 대체했기 때문이죠. 여기에 운임이 꼭지에 달했을 때 한진해운이 장기 계약을 맺었으며 세계 1위 해운사인 덴마크의 머스크가 치킨 게임을 주도한 것이 몰락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수 회장 사망 이후 건조된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의 이름은 조수 회장을 기리어 한진수호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한진해상 파산 이후 덴마크의 머스크 라인에 팔려 머스크 유레카로 이름까지 바뀌는 굴욕을 맛봐야만 했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